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하지 마. 그냥 아예 안 해야 돼요. 식구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직장생활 하고 가정이 붕괴되는 위험까지도 내가 감수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하세요. 안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무한 경쟁 사회인데. 이게 사업을 하고 나면 성공하거나 망하거나 사실 거의 둘 중에 하나긴 한데, 이 성공한 사람의 사례는 정말 많잖아요. 망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보통 그래요. 특히 이제 사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환상에 젖어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지 자기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80%를 놓고 실패할 가능성은 사실 20도 안 볼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편향성에 빠져 있다고. 나는 무조건 성공해. 물론 그런 패기야 너무 좋죠. 뭐 패기가 뭐 나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패기만 가지고 진행하는 이러한 사업은 결국은 예전 산업 근대화나 산업혁명 이후에 그때나 가능했던 얘기라고 내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기망에 빠진단 말이야. 나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이 아이템 이거 가지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돈이 없어도 되고 내가 사람을 잘 못 다뤄도 뭐 돈만 많이 주면 돼 걔들은. 그럼 나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자기 편향주의에 빠진단 말이야. 근데 한 번이라도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잘 될까 안 될까를 고민을 정말 해본 적이 있는지, 정말 사업계획서에 자기가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스와트 분석표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은 무엇인지, 기회는 어떤 요인이 있는지, 또 위험 요인은 뭐가 있는지, 이걸 자기가 한번 써보라는 얘기예요. 경영 뭐 지도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뭐 세밀하게 그걸 쳐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조용히 방 안에 앉아서 한번 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사업을 하기 전에. 내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했을 때 내가 잘 됐을 때는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잘 됐을 때는 위험 요인은 뭐가 있어요? 돈 많이 벌고 뭐 하는데 뭐 행복하지. 그러나 내가 망했을 때 그 후폭풍이 과연 어떻게 올 것인지를 정말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 특히 가정을 한번 생각해보라. 아까 제가 돈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결국은요, 돈이 바닥에 나거나 이렇게 되면 사업은 고사하고 집에 생활비도 못 갖다 준다고. 근데 생활비가 없는데 돈이 전적으로 생계 유지뿐만이 아니고 품위, 모든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돈이 최고인 이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또 가정 유지가 돼요? 요새 이혼율 엄청나게 높죠? 사업하는 사람이 이혼하는 건 전부 다 돈 때문이야. 뭐 성격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사람으로 국한을 해보면 망해서, 내가 뭐 통계치를 갖고 있는 건 없어요 내가. 그렇지만 자, 돈이 없어 봐요. 가정이 먼저 해체가 된다니까. 그 급여 생활할 때는 그래도 뭐 고정적인 소득이 있으니까 뭐 최저생계비라도 가정은 굴러간다고.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어디? 망해봐요.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집에 생활비 못 갖다 준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의 씨앗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참 웃기는 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게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본이, 돈이 좀 원초적으로 표현한다면 지상 최고의 목표가 이자 이념이 된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의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지금 사회주의 또는 뭐 공산주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만 지금 살아남았다고. 왜? 향후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면 다른 주의가 또 들어와서 뭐 인간의 그런 어떤 삶의 행태를 지배할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은 어쨌든 우리는 이 자본주의 틀 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뎌요. 못 견딘다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하지 마. 그냥 아예 안 해야 돼요. 식구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직장생활 하고 그냥 뭐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요새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소확행을 즐겨요. 아, 인생이라는 게 그것도 엄청 재밌지. 나도 사업을 경험을 하고 나와서 보니까 뭐 인생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 자기가 그냥 소소하게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요즘은 이런 어떤 경제 환경이라는 게 너무 각박해지니까 그런 소확행도 못 누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우리 경제 환경이 이렇게 좀 안 좋은데, 그건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자본주의에 편승을 해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가정이 붕괴되는 위험까지도 내가 감수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하세요.
안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은요,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결국 이혼한다고 생각하고 자식들하고 뿔뿔이 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라고. 그런데 정말 나는 다른 보관이 있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망할 경우를 가정을 해서 내가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을 수 있는지 그것까지 생각을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준비마저도 없으면 하지 마세요. 주먹 끄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무한 경쟁 사회인데 그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못 살아나지. 그리고 가정이 뭐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가정이 모든 인간의 삶의 형태에 그 아주 근본이 되는 일종의 아주 작은 시스템이고 공동체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공동체가 무너져 보세요.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가정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사람은 버틸 수가 없고, 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 벌어서 사업이 조금 되더라도 가정이 붕괴가 돼버리면은 그런 사업의 성공이나 장사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업해요? 가족 때문에 하는 거지. 특히나 성공을 했음에도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가정이 깨질 위험성도 있는데 실패를 하면은 거의 99% 깨진다 봐야 돼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가정이 없이 뭐가 돼요, 우리 인간들이. 사회생활을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가정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런 가족 구성원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자아실현 뭐 이런 것도 있겠지.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돈을 벌어서 내 새끼 그래도 뭐 입힐 거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거 입히고 메이커 입히고 외식도 조금 뭐 약간은 거창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이겠어요. 그리고 가정이 무너져서 그렇게 하면 오래 못 살아요.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거든. 또 부부싸움 할 거 아니에요, 서로. 돈을 못 벌어다 주면은 안에서 살림하는 사람도 돈이 필요한데 돈을 못 갖다 줘봐요. 가족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 가족 불화가 생기면 어떻게 돼? 애들도 빗나간다고. 자, 과연 그런 것까지 다 감수를 딱 하고 생각을 하고 정말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혹시? 실패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뭐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제가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 거기에서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저 자신도 그런 사업을 해본 사람이고, 지금 뭐 컨설팅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저도 뭐 지금까지도 배우고 있습니다만, 첫째로 가정은 정말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 혹시 제 영상을 보면 이제 뭐 아내분들이 뭐 전업주부나 이런 분들 뭐 직장을 다니시더라도 남편분이 예를 들어서 야, 나 뭐 이제 사업할까, 직장생활 이제 때려치고, 그러면 제 얘기 들으면 집에 아내분들 되게 좋아할걸요, 아마 저를. 왜냐면 장사나 사업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우리 남편을 못하게끔 제가 억제를 해주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는 조금 받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한테.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웃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은 너무나 고통받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 장사나 사업의 실패 때문에. 외국은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 번 실패를 하면은 7.5회라는 기회를 줘요, 이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또 사회적 여건이 그렇고 국가적으로 또 지원하는 시스템도 그렇고, 실패를 그래도 용인을 하는 사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어떤지 아세요? 4.2회예요. 4.2회. 그러면 미국하고 거의 배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한 번 사업의 실패가 다시 재개하는데 미국에 우리가 절반밖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악해요,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장사나 사업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특히 자영업으로 국한돼 보면 너무 자영업자가 많아. 우리 뭐 통계하게 보면은 도수 분포로 보면 중간에 꽉 몰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이 한정된 포션을 가지고 그걸 갖고 서로 막 그냥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살아남기가. 사실은 그 뭐 프랑스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블루오션, 레드오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피 튀기는 전쟁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레드오션이에요, 레드오션. 블루오션이 아니고. 그래, 여기서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뭘 얘기하냐면 정말 잘못 시작하면 장사나 사업을 가정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저는 특히 좀 강조하고 싶어요. 아, 내가 좀 기질적으로 그런 거는 난 안 돼, 그런 건 난 정말 싫어, 끔찍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직장생활 지금부터 잘하면 돼. 그냥 먹고는 살아요. 뭐 그랬으면 됐지 뭐. 소확행이면 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인생 뭐 한 60 살아보니까 아니 이제 그런 게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듣고 함부로 내질리지 말고 그 좀 철저하게. 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애인하고도 헤어질 수 있다니까, 여자친구하고. 그 사랑하는 연인하고 헤어지고 싶은 그 비애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싶어요? 가정은 뭐 나중 일이라 쳐도. 요새 다들 뭐 결혼 늦게 하잖아요. 오랫동안 사귀다 그래 40초반에 결혼하려고 이제 모아놓은 돈 홀랑 털어갖고 사업하다가 날려봐. 그러면 결혼 못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주택 가격은 얼마나 뛰었으면. 그 이별의 비극을 여러분들은 안 겪어봤으면 좀 좋겠어요.